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윤입니다. 수요일 이 시간은 김경민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야, 네. 오늘 이제 또 부동산 사이다 수요일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스튜디오가 정말 환해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경민 씨 미모처럼 또 밝은 정보 계속해서 오늘 네. 이 시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경민 씨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 뭐 이런 거를 꿈꿀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대본에는 네. 가장 안전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라고 써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게 저축인데 네. 저축으로는 사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나마 안전한 방법은 돈 열심히 모아서 부동산 투자와 같은 투자로 돈을 벌게 하게끔 해야지 그나마 이 경제적 자유라는 꿈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나 네. 부동산 투자가 답이다 이렇게 네. 봐주신 것 같아요. 여기 부동산 전문 아나운서이니만큼 부동산 네. 투자가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가 아니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월급은 네. 그냥 스쳐 지나갈 뿐. 그렇습니다. 숫자만 찍혔지 내 손에는 언제 로그아웃 들어오는 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게 이게 월급이니만큼 네. 그냥 월급으로 조금씩 모아서 우리가 부자 되기에는 맞아요. 어느 세월에 집을 사고 또 네. 어느 세월에 부자가 될까라는 그런 고민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돈 크게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이 시간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일상 쳇바퀴 같이 매일같이 똑같이 돌아가는데 돈은 안 모이는데 저처럼 돈도 시간도 빠듯한 분들 계실 거고요. 또 반대로 돈은 많은데 내가 투자 알아보기가 어렵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들 혹은 반대로 시간은 남아도는데 돈이 없다는 분들 모두 다 오십시오. 재테크에 대한 고민들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남아 도는데 네. 이제 돈이 없다. 남 네.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자, 저와 같은 고민 가지신 분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A부터 Z까지 다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법률뿐만 아니라 세금 그리고 부동산 투자처, 풍수와 관련된 고민까지 저희 부동산 사이다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네.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지금 방송으로도 여러분과 만나고 있지만 노란톡에 부동산 사이다방으로 들어오셔도 저희와 함께 직접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방에서 관련해서 궁금한 고민 혹은 상담하고 싶은 내용들 마음껏 올려주시면 요일별로 저희가 각 분야에서 내로라 하는 전문가분들 모셔놨거든요. 맞습니다. 오늘은 또 풍수 관련 전문가분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질문사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2021년 여러분들의 집에 복이 한가득 들어올 만한 풍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드릴 겁니다. 요일별로 이제 저희가 숨겨진 재화의 고수들 섭외를 해놨습니다. 월요일은 법률 관련, 화요일은 부동산 투자 관련, 수요일 오늘이죠. 풍수 관련 그리고 목요일은 세무 관련한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쌍방향 소통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이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께 바로 실시간으로 답변을 방송을 통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계속해서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방으로도 들어와 주시면 좋겠네요. 네, 부동산 지금 사이다 채팅창에 오늘도 많은 분들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이제 너무 채팅창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부동산 기사도 올려주시고요. 각자의 의견도 올려주시고요. 뉴스까지 올려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노란 채팅창에 여러분들 활발하게 소통하시면 또 저희가 거기에 답글도 달아드리고요. 네. 그리고 명쾌한 상담까지도 잠시 후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사이다 그 첫 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춥죠? 이렇게 날씨가 춥다 보니까 자꾸만 집에만 있고 싶어지는데요. 추운 날씨에 부동산 발품 팔기 어려워서 또 투자 망설이고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있습니다. 매일 평일 오후 1시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라면 부동산 알짜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다른 중요한 정보들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 해주세요.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 방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방에서도 만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의 김경민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집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바로 평일 오후 1시 여러분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인데요. 1시간 동안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부동산 정보 나눌 수 있으니까 점심 드시고 후식 대신에 사이다 타임 꼭 함께 해주시고요.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 방에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 사이다 방에서도 또 방송에서도 뵐게요. 반장 이야기 때는 반장 소리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에서 이제 매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장윤입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 뵙는 브이로그에 어떤 내용을 담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다들 비슷한 고민하잖아요. 부동산 고민,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제 제가 녹음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녹음하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담아볼까 합니다. 다들 지금 한 20대, 30대, 40대들의 부동산 고민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볼게요. 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언니는 요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고민은 드는 게 전세 연장했는데 계속 오르니까 이걸 계속 오르면서 가야 되나? 아니면 사야 되나? 이런 거? 근데 시기가 너무 참이 되는 건지 이번에 안 샀다가 또 계속 오르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거지. 전세가 계속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전세를 살아야 될지 아니면 매매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젊은 층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슷한 고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빨리 노란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인사도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첫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코너입니다. 바로 부동산 이슈 팩트 시간이에요. 말 그대로 오늘 이 시간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화제가 되고 있을까? 부동산 뉴스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주요 뉴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공공주택 사업이나 택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등에게 나오는 이주자 택지 등의 이른바 딱지를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정부 공공전세주택의 미래, 서울시 장기 전세를 보면 안다, 서울 빌라도 패닉바잉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기사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빌라 패닉바잉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서울의 아파트 값이 패닉바잉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전세값 오르고 매매값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사야 돼 라면서 정말 패닉바잉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아파트 매물도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빌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빌라도 패닉바잉 그러면서 매매가 계속해서 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서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전월세 매매 거래 비교 추이 보이시죠? 계속해서 지금 이게 위에 있는 게 전월세고요. 아래가 매매거든요. 이제 매매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사지 못하니까 빌라라도 사자. 서울에 있는 빌라라도 좀 가지고 있자라는 심리 때문에
서울 빌라가 계속해서 패닉 바잉이 이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을 대변하는 그런 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제 계속해서 좋은 물건을 선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좋은 물건 선별하다가 심지어 매물조차 없어질 것 같다라는 이러한 심리가 작용을 해서 일단 사고 보자. 부동산 시장에서 그렇죠. 일단 네. 사고 보자 심리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부동산 뉴스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뭐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오늘 12월 9일 수요일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부동산 이슈는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실게요. 구원투수 14,000명, 광풍, 연봉 1억대. 네, 이런 키워드들이 보이네요. 네, 이제 키워드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키워드를 돌려서 어떤 내용들이 검색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광풍이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제가 광풍을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앞서 이제 빌라 패닉 바잉, 아파트 패닉 바잉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일단 사고 보자라는 그렇게 부동산에 광풍이 불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동산 투자의 영역이 한 50대, 네. 40대 영역이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불과 한 2, 3년 전에는 와 이게 20, 30대도 관심을 가진다 했는데 보세요. 이제는 10대, 20대까지도 아파트 매수하는 게 늘어났다고 정말 합니다. 연령이 확 네, 낮아졌어요. 물론 20대가 직접 네. 아파트를 매수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아파트까지 매수하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제 부동산에 광풍이 불고 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 연봉 1억대 이게 무슨 말인가 연봉 했거든요. 1억대는 최근에 그런 기사 나왔잖아요. 네.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의 연봉 도합 1억 원에 달하는 신혼부부도 이제는 공공분양에서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됐대요. 네. 그래서 더 이 분양 열기가 안 그래도 뜨거웠는데 내년 1월부터는 더 치열해지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안 그래도 로또 청약, 네. 로또 청약 이런 이야기 하는데 청약이 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키워드 확인해 드렸어요. 뭐 구원투수 14,000명 광풍 연봉 1억대라는 이제 키워드를 제가 노란 채팅창에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저와 경민 아나운서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뭐야 그러면 로또 청약이 더 심해지겠네 이런 이야기들 자유롭게 노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그럼 또 저희가 여러분들 네. 고민 이런 고민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고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자, 노란 부동산 사이다방에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준비된 VCR 먼저 만나보세요. 반장 이야기는 반장 소리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에서 이제 매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될 장윤입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뵙는 브이로그에 어떤 내용을 담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다들 비슷한 고민하잖아요. 부동산 고민,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제 제가 녹음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녹음하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담아볼까 합니다. 다들 지금 한 20대, 30대, 40대들의 부동산 고민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볼게요. 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언니는 요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고민은 드는 게 전세 그 연장했는데 계속 오르니까 이걸 계속 오르면서 가야 되나? 아니면 사야 되나? 이러면서 근데 시기가 너무 차이 내는 건지 이번에 안 샀다가 또 지금 또 오르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거지. 전세가 계속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전세를 살아야 될지 아니면 매매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젊은 층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슷한 고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빨리 노란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인사도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바야흐로 1970년대 초 부동산 현장에 심심치 않게 목격되던 여성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야 복부인. 복부인의 연령은 대부분 30, 40대로 양장을 즐겨 입고 사철태가 크고 굵은 안경을 즐겨 끼고 다녔다. 복부인은 500만 원을 5장이라고 표현하며 약간의 콧소리를 내며 삿대질을 곧잘 한다. 이건 얼마에 샀슈? 5장이면 14,000 오케이야. 그런데 저 건물은 왜 저 모양으로 생겼어? 아주 저질이구만. 복부인은 있지만 복남편은 없는 거 알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막강 파워 아닙니까? 저 복부인에게 배우는 부동산 알짜 정보 궁금하면 바로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로 오세요. 네, 부동산 사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제 노랑 채팅창에 많은 분들 글 올려주고 계시고요. 매일매일 저희가 오늘 방송 3번째 방송인데 매일매일 그 방송에 참여하시는 노란 창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많은 분들 다양한 이야기들 올려주시고요. 먼저 위례 신도시 특공 이야기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분양 열기는 어땠는지 이 부분 먼저 볼까요? 네, 너무 뜨거웠죠.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에만 14,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서 거의 이쪽 경쟁률로만 22대 2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대신원정대 코너에서는요,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혹은 시간이 부족해서 직접 현장에 다니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대신 저희가 현장을 함께 이렇게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과 하남시 젖경 지역인데요. 5호선 거여역에서 가장 가까운 부근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지금 이 일대 66에서 84제곱미터의 규모로 지금 분양을 받았는데 A1-5블럭은 1,200여 세대로 대규모 단지고요. 또 이 A1-12블럭은 400세대가 안 되는 중소단지로 학교나 의료시설, 상업용지가 이제 곳곳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더더욱 이 자녀를 둔 가족들에게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정말 남동 측에는 또 대형 쇼핑센터까지 있어서 인프라 측면까지 탄탄하게 마련이 돼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 22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한 것 같네요. 와, 그렇군요. 경쟁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가 또 가격적인 메리트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또 분양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맞아요. 지금 위례 신도시 일대 시세를 제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창을 떠봤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아무 아파트나 눌러봐도 매매가가 거의 16억, 와. 최대 27억, 그리고 12억에서 15억. 그러니까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18평인데 무려 13억 5천만 원에 지금 매매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10억 중후반대로 가격들이 형성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위례 신도시 공공분양의 평균 분양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5억 원에서 6억 원대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첨되기만 하면 거의 5억에서 8억 원대 시세 차익이 생기는 셈이니까 거의 그래서 로또 분양이다라고 그러니까 할 만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로또입니다. 네. 괜히 막 로또 사면서 일주일 동안 막 마음 졸이고 확인했다가 또 로또 안 되니까 또 막 실망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노란 채팅창에 올려주신 곳들을 보니까 송파는 이미 천당과 같은 곳입니다. 라는 이야기. 지금 우리 경민 아나운서의 얘기만 들어봐도 야 정말 송파 위례 로또 당첨이 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신규 분양을 앞두고 있는 곳들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로또 당첨에 도전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우선 이
거여 위례 쪽에는 개발 호재도 많다 보니까 더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A1-5블럭과 12블럭의 일반 분양은 바로 내일 10일 오픈됩니다. 그러니까 관심 갖고 조건만 되신다면 이렇게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오늘 9일에도 서울 중랑구나 그리고 경북 포항시 등량동에서 분양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번 주 새로 열리는 분양 체크하셔서 도전하시고 로또 분양에 당첨되는 그런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들 이제 누구는 어디 됐던데, 누구는 어디 네. 당첨됐던데 항상 이렇게 부러워만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남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 경민 아나운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위해서는 내가 네. 직접 도전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청약 분양 캘린더 12월 둘째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분양까지 또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그동안 나도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자격 조건 잘 체크를 해보셔가지고 네, 청약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둘째 주 분양 캘린더 한 번만 다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올게요. 네, 네, 먼저 내일 10일 에는 송파구 거여동이 열리는데 우선 어제는 서울 중랑구 신내동, 경기권이 참 많네요. 오산시, 용인시, 양평, 고양, 군포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오늘 9일이죠. 오늘 오픈하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 경북 포항시 등량동이 보이고요. 내일 10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송파구 거여동 일대 A1-5블럭과 12블럭이 열리기 때문에 특공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일반 분양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모레 11일에는 포항시 등량동에서도 또 새롭게 분양이 오픈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다시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생방송 부동산 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우리 대신 원정대가 전국 곳곳에 부동산들 직접 확인해보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발빠르게 소식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동산 사이다 함께하시면서 알찬 정보들 계속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정보 전해드리면 좋을지 수많은 정보 속에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양질의 컨텐츠만 쏙쏙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도 노란 채팅창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눌 거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글 올려주세요. 그래야 좀 더 적극적으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해서 풍수 관련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 풍수 관련 인테리어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등등 풍수와 관련된 고민들 벌써부터 많이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내외경제TV 부동산 사이다방에 오셔서 많은 고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밸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밸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세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밸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네, 생생한 현장감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사이다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비대면 소통 방통 시간이에요. 저희가 왜 비대면으로 이렇게 전문가분들을 만나보고 있는 거죠? 네,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네. 때문에 수도권 벌써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밖으로 나가고 또 대면에서 상담하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비대면 문화로서 언택트 상담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최소한의 접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언택트 전문가들과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란 채팅창에 고민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직접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1년 여러분의 집을 복으로 가득하게 몰고 와주실 분입니다. 풍수 전문가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화상으로 이미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동서양 미래학 예측 박사 소재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어제부터 오늘 너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채팅창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궁금증들 참 많이 올려주셨으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소재학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소재학 박사님께 궁금한 점들 남기시기 위해서는 노란톡의 오픈 채팅방에서 부동산 사이다라고 검색하시면 방이 나옵니다. 그 방으로 얼른 들어오셔서 풍수 관련해서 부동산과 풍수 어떻게 접목을 시키면 좋을지 많이 여쭤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풍수 인테리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 또 채팅창에 글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하나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출산 후에 부부 관계가 점점 나빠집니다. 혹시 침실 구조를 조금 바꾼다면 부부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박사님 어떨까요? 출산 후에 네. 부부관계가 좀 나빠진다.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침실의 인테리어나 위치를 바꾸면은 나아질 수 있나? 네. 예,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출산 후에 부부관계가 나빠지는 게 네. 그 요인이 어디에 있냐라는 개념들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행위들이 일어날 때 네.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이런 걸로서 이유를 찾으려고 많이 합니다만은 네. 사실은 그거 말고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 그러니까 집에 침실을 바꿈으로써 조금 더 부부관계가 나아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이제 그 침실이 좋지 않은 기운, 수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좋은 기운이 많이 있는 곳이라면은 조금만 더 기운이 약하더라도 좀 짜증이 많이 나고 다툼이 생깁니다. 즉 지금 나쁜 집에 있어도 기운이 좋을 때는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이제 출산하고 나서 긴장 풀어지고 몸도 약해지고 이런 시점이 되면은 그 안 좋은 기운들을 좀 더 몸에 잘 받아들이다 보니까 즉 출산 전까지는 아기로 인한 기운, 아기의 모든 걸 집중하다가 이제 아기가 출산하면서 본인이 한몫 받다 보니까 뭐 더 힘든 것도 있고 짜증도 받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원인이 수맥이나 아니면 풍수에 안 좋은 터 가지고 움직였다라면은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실의 분위기나 이런 것보다는 침실의 위치입니다. 우린 똑같은 땅인데도 기운이 좋고 나쁨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제 방을 바꿀 수 없다면은 분위기를 좀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분위기를 바꾸면은 마음가짐이 다르고 또 분위기에 따라서 기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의 흐름이 더 나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프레시브 효과도 있을 것인 거고 마음에 드는 그런 분위기로 좀 바꿔놓으면은 마음도 편안해지고 기가 잘 움직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좀 따진다면은 그 집에 이제 침대의 그 위치라든가 방향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변에서 이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이렇게 찾을 수는 없고 우선 방향을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잠깐 침대를 옮겨봐서 방 중에서 옮겨봐서 좀 더 편안한 느낌이 되거나 분위기가 좋은 쪽이 있다면은 거기를 차지하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뭐 질문은 이제 뭐 쪼개서 하나씩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침대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부부관계를 좋아지게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몇 가지 대답을 하고 네, 박사님. 네, 방을 바꿀 수 없다면 침대의 위치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좀 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게끔 해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경미인 아나운서도 네.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아유. 저도 침대 위치를 조금씩 한번 바꿔보도록 참고하시면 하겠습니다.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랑 고민이 비슷한 것 같아요. 돈이 자꾸 셉니다. 그러니까 네. 새 나가는 돈을 잡고 싶어요. 이럴 때는 어떤 소품을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내년에는 재물운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그러니까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박사님? 되죠? 네. 참 이렇게 애매한 게 많이 있는데요. 네. 유튜브나 이쪽 보면은 TV에서 하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재물을 상징하는 게 두 가지로 또 얘기를 합니다. 네. 상징적인 어떤 소품을 놓거나 네. 그림을 놓거나 벽지 색깔이나 분위기를 바꾸거나 네. 잠자는 머리 방향을 바꾸거나 해서 몇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네. 돈이 새고 안 새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 되지는 않습니다. 즉 자기의 기운이라든가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하는 것 자체가 우선 첫째가 되고 자 그럼 두 번째로 뭐 얘기를 한다라면은 첫째 소품이라고 하는데 소품 전에 이걸 한번 얘기합시다. 제가 가끔 방송에서 옛날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첫봉급 타면은 빨간 속옷을 부모 사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빨간 지갑을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과연 빨간 지갑이 행운을 가져오냐?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방송 인터뷰도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빨간색은 즉 벽지나 환경을 빨갛게 한다 할 때 빨간색은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킵니까? 좀 차분하게 합니까? 좀 흥분시키는 흥분시키죠. 느낌이죠. 네. 차분한 느낌은 네.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만약에 여성분들이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분위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분위기가 흥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흥분되는 것은 부부관계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흥분이 되니까. 네. 그러나 재물로 친다라면은 마음이 붕 뜨게 되면은 아마 소비가 좀 더 촉진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색깔로만 따진다라면은 밝은 색깔보다는 가라앉는 색깔 내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라앉는 색깔 하다 보면 사람들이 기운이 다운될 수가 있겠죠. 네. 네. 동양에서 보편적으로 따질 때 재물을 의미하는 색깔을 황금색 혹은 저 고동색 계통, 갈색 계통을 재물을 의미하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물론 네. 이게 누구에게나 재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각각 개인에 따라 케이스 바이스 다르지만은 그래서 보기적으로 할 때 약간 황금색 계통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준다라면은 재물을 조금 더 가까이 한다는 보편적인 정서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금두꺼비라든가 네. 일단 금 자체가 행운을 상징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런 상징물이 정말로 행운을 불러오는 개념도 약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거에 대한 의지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더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정서상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재물의 의미 그래서 금돼지 아니면 노란 돼지 저금통 내지는 아까 제 금두꺼비 이런 것들을 그 머리맡에나 방이나 거실에 놔둔다라면은 보면 항상 그거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우, 돈이 들어올 것 같다. 그렇죠. 네. 본인도 많이 그런 걸 하다 보면 기운이 더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놔둔다든가 아니면 이제 동물 중에서도 다산을 의미하는 그 예쁜 돼지 옛날에는 뭐 한때 많이 유행하기도 했지만 조금 더 고급스럽지만 그 돼지가 새끼를 많이 하는 뭐 그런 그림도 물론 잘못 놓으면 촌스러워집니다만은 그런 그 그림 같은 경우도 잘 활용한다라면은 재물을 조금 더 불러오는 그런 그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네. 아까 제일 중요하게 자신의 마음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황금색이 섞인 소품을 놓음으로써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보니까 돈을 더 안 새어나가게 할 수 있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올 연초에는 네. 정말 고마운 분들에게 황금돼지 저금통 같은 걸로 선물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도 들고요. 네.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궁금해요. 이제 2021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년에 예. 2021년에는 어떤 띠가 가장 운이 좋을까요? 어떤 띠? 네, 띠. 띠? 예. 네. 소띠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용띠였으면 내년이- 좋겠는데요. 신축년이라고 해서 네. 흰소의 해입니다. 오, 그래서 보통 네.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흰소가 흰소 축이라고 자축인미 진소입니다. 축이라고 하는데 네. 이 소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는 동물을 소하고 닭하고 뱀하고 이렇게 삼합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돼지 그러니까 지금 소하고 닭하고 뱀띠가 내년에 이제 발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토라는 자체가 그 어떤 오행 중에 어떤 토하고 관계될 때 수하고 관계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 토하고 관계되는 수 그래서 뭐 돼지띠나 쥐띠가 행운을 가져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좀 있고 또 오행에서 볼 때 토가 재물을 상징하는 것은 목이 있어야 된다 해서 목을 의미하는 그 호랑이나 토끼띠가 재물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 띠를 가지고 행운이 오고 하는 거를 단적으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주를 따지더라도 출생 연월 일시를 다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띠만 가지고 행운을 가져올 수 없지만 우린 마음으로 여러분이 토끼띠면 토끼띠대로 각 띠별로 오는 기운이 있으니까 내가 올해 행운을 가져온다 생각하면 행운이 옵니다. 그런데 띠 말고 진짜 행운이 오는 분들은 잠깐 얘기해 줘도 됩니까? 네. 정말로 행운이 어떤 네, 분이 그럼- 행운이 올까요? 네. 네. 운의 흐름은 대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반복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정말로 대박이 나는 그런 사람은 네. 10년 전과 20년 전을 봐서 2011년 그리고 2001년 이 두 번이 대박난 사람은 정말 2021년에도 거의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먼저 볼 때 자기 자신의 과거를 보는 게 첫째입니다. 건곤미래하게 네. 10년 주기 건곤 석화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주기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바로 2001년, 2011년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 즉 11년, 12년, 1년, 2년 잘 나갔던 사람은 2021년, 22년도 잘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경민 씨 그래서 그때 잘 나갔다면 네. 과감하게 투자를 해봐도 됩니다. 경민 씨 반면에 2021년에 잘 나갔어요? 2001년, 저는 2011년, 2001년 어려움을 겪었던 우선 2001년에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답이 좀 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답변 2011년에 뭐 했는지 되게 되돌아보게 되네요. 네. 뭐 하셨어요? 2011년에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네. 다음 질문 볼게요. 2011년과 2001년이 기억이 잘 안 나실 정도 있는 분이라면 잘못하면 2021년도 기억이 안 날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열심히 떠올려서 그러니까요. 좋은 일걸 만들어 보시고 네. 조금 더 좋은 기운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네. 제가 2011년에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을 한 해네요. 2021년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내년 21년에도 좋은 일이 뭔가는 있겠네요. 그러기를 네. 조금 바라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 계속해서 볼게요, 박사님. 주변 지인이 할아버지 묘를 이장하고 나서 집안일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묘 이장한 것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셨는데 어떨까요? 예, 영향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풍수지리 얘기할 때 가끔은 너무 지나치게 어떤 사람이 묘를 이장하고서 그 이장 때문에 안 됐다, 망했다. 혹은 이장 때문에 잘 됐다라고 얘기할 때 이건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이장한 묘가 정말로 수맥이나 안 좋은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그 기존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운보다 상당히 안 좋게 마이너스적 작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연히 그분이 운이 안 좋을 때가 돼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 이장을 하다 보니 이장 때문이 아니라 운이 안 좋아서 안 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장을 하고 나서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겼더라면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자리가 좋고 나쁨이 성공과 실패를 완전히 결정짓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운이 약한 시점에 묘까지 할아버지 묘까지 안 좋은 곳으로 갔다 수맥자리라든가 그에도 살기가 있는 자리 계곡자리를 갔다라면은 안 좋은 운을 부채질하기 때문에 사업이나 건강 모든 것들이 안 좋아질 소지가 있습니다. 단 그것이 너무나 그 모든 안 좋은 것이 묘 때문이라고 100%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만 영향은 분명 있습니다. 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영향이 있기는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사연 보내주신 분은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지금 계속해서 많은 분들 접속하고 계시고요. 우리 박사님 상담 시작하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더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노란 채팅창 참여 방법 경미 씨 한번 간단하게 또 알려주세요. 네, 우리 노란톡 들어가셔서 오픈 채팅방에 부동산 사이다 6글자 치시면 저희 방이 딱 나옵니다. 저희 모두가 함께 기다리고 있고요. 그 안에서 부동산 정보들, 상담, 고민 다 나누고 있으니까 지금 함께 들어오셔서 24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들어오셨으면 궁금하신 점도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다음 고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 거주를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주할 집이 어느 방향이 좋은가요? 라는 궁금증을 남겨주셨는데 어느 쪽이 좋을까요, 박사님? 사실은 제가 하는 역할이 동양 역학이나 풍수지리에 있는 허와 실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네. 속담들 중에서 잘못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네. 자, 어느 방향이 중요할까? 아니면 기가 있는 터를 가는 게 중요할까? 왠지 후자여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저희가 남향이 좋다고 모든 해가지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방향이 정해져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따져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띠별로 얘기하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정확히 따진다라면은 그 사람의 태어난 생년월일을 정확히 분석할 때 자신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데 거기서 자기에게 좋은 행운의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땅이 기가 뭉쳐진 땅인가가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따질 때 어느 방향으로 이사 가는 걸 먼저 따지기에 앞서 그 집이 그 터가 그 동네가 기운이 뭉쳐지는가를 먼저 따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똑같은 조건이라면 나에게 맞는 방향에서 나에 맞는 방향에서 그걸 찾으면 더 좋겠지만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땅에 뭉친 기운이 중요한 거지 방향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 좋은 땅이 뭉친 곳을 찾고 두 번째, 그 안에서 방향을 찾으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좋은 땅이 묻힌 걸 찾냐? 네,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셔도 되고 네. 요즘은 지금 평지가 많고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산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지도나 이렇게 해서 좀 넓게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을 넓게 보다 보면 강남일지라도 대모산이 있고 이렇게 산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산. 네. 즉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한 가까운 산들이 있습니다. 그 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자기가 있는 집 원하는 곳까지를 훑어봐야 된다. 쭉 훑어봐서 만약에 산에 설 때 산의 기운은 산의 줄기 능선을 타고 움직입니다. 이걸 용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용맥의 줄기가 개발이 돼서 끊어졌을지라도 잘 보다 보면은 원래 땅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습니다. 네. 애초에 약간 높은 지점, 무지하게 높은 지점은 아니고 언덕처럼 그게 아니고 평평한 중에서도 약간 높은 지점 내지는 높은 능선이 따라오는 지점 끝에 있는 그 축에 있는 그러한 집을 고르는 게 우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집을 고르면은 어떤 방향으로 잡냐? 산의 능선을 중심으로 해도 능선을 대략 등진 상태에서 능선을 등지고 앞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좌우를 이렇게 바라볼 때 가능하면 남향, 햇빛 잘 드는 방향, 그리고 마주보는 쪽에 건물이 됐든 산이 됐든 예쁘고 좋은 모습이 있는 곳, 여기를 찾아서 구하는 것.
이것이 방향과 털을 찾는 가장 우선이 됩니다. 네, 남향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근처에 높은 산을 중심으로 해서 높은 능선을 따라서 위치해 있는 곳이 좋다. 이런 정보는 몰랐던 건데 한번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않고 산은 조금만 높아도 공원도 네. 좋습니다. 그 틀을 따라서 잘 찾아서 그 줄기선상에 있는 집을 구하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방향이 나옵니다. 우선 누구에게 보편적으로 좋은 방향보다 길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박사님. 나서 그 능선 뒤를 등을 지고서 마주보는 쪽을 방향을 찾는 게 우선인데 그게 또 북쪽이 되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서 따져주는 겁니다. 잘 모르시면은 그 안에서 일단 방향을 찾은 상태에서 이렇게 본인들이 쫙 보다 보면은 느낌이 조금 좋은 방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 딱 봤는데 앞에 막 이상한 건물이라든가 안 좋은 게 있다. 네. 뭐 약간 안 좋은 게 있다라면은 그런 방향을 피하는 게 좋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햇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 이게 좋은 겁니다. 네, 박사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릴게요. 2021년 대한민국 어느 지역을 주목해야 투자에 도움이 될까요?라고 이제 올려주셨는데 간략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2021년에서 당장 그것도 어느 지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굳이 따진다라면은 2021년에 그냥 동서남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모든 기운들이 이제 북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그래서 똑같은 관점으로 따진다라면은 자신이 있는 지역에서 약간 북쪽 쪽에 있는 북쪽지대에 있는 그런 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약간 집중을 받고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2021년 부동산이 뜨고 안 뜨고는 거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기회 말씀을 드려주고 네. 그 방향으로 따진다면은 가령 북쪽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더더욱 기대가 되는 네. 이유입니다. 북쪽, 이제 저희가 북쪽 투자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저희 첫 방송 때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파주도 파주에 그렇고요, 대해서 김포도 그렇고요. 그래서 말씀을 북쪽에 주목해봐라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생생한 현장감. 네, 소통하는 투자 시대 부동산. 네, 사이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소재학 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오픈 채팅창은 24시간 열어둘 거니까요. 오늘 만나보셨던 소재학 박사와 함께 풍수 관련한 어떠한 부동산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남겨주시고요. 특히나 내일 제일 머리 아픈 네. 그런 시간이에요. 세금과 관련된 세무사 연결해서 여러분들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이슈까지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 계속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참여 방법.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 방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또 우리 방송 너튜브에서도요. 실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너튜브로도 꼭 함께 해주세요. 네, 투자 관련 궁금증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노란 채팅창에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 판단에 의한 조언일 뿐입니다. 끝까지 꼼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 보셔야 되고요. 우리 경민 아나운서 오늘 첫 방송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또 붉은 원피스 입고 왔잖아요. 아까 이렇게 빨간 지갑 얘기해 주셨는데 붉은 기후처럼 여러분께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아나운서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은 듣기만 해도 조금 골치가 아픈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이슈들도 궁금증 등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세법 정말 많이,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 정말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내일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